그렇다면 N번방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 총 정리해 드릴게요.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고 돈을 받아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주로 범죄 방법을 살펴보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몇몇을 사주해서 개인정보를 일단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델 피팅 알바가 있다, 매월 200에서 8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액 알바 유혹 메시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해킹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서 휴대전화를 해킹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와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확보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너의 치부를 모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스스로 가학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만드는 수법입니다. 또 하나는 트위터 계정 같은 데에서 일탈계라는 게 있다고 해요. 비밀리에 성적인 취향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해킹하거나 정보를 빼내서 거기 회원들에게 협박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협박을 해서 이런 피해자들을 양성을 하는데 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했는지는 기사 많이 접해보셔서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런 가학적이고 끔찍한 내용의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 수위별로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조금씩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동영상을 1번방에 공개를 해서 돈을 얼마 더 내면 2번방 링크를 보내주고 좀 더 비싼 돈을 내는 회원에게는 3번방 링크를 보내주고 이런 식의 범죄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끔찍한 포인트는 그 피해자들 중에 성인도 있었지만 미성년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던 박사, 갓갓 이런 운영자들을 경찰에서 검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적용 법조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약칭 성폭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성폭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도 해당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규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가 바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N번방 운영자가 아니라 거기에 회원이 되어서 그냥 그 영상물을 본 사람, 그 영상물을 내려받아서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시나 박사의 경우에는 둘 다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청법 규정에 의해서라도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형량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양형위원회에서 새롭게 의견을 받아서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한다고 하니까 처벌도 이 규정만큼이나 높고 무겁게 처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 거의 15개 정도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죄라고 합니다. 최근에 방통위에서 이 N번방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해서 3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것을 통신사업자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유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번 N번방도 텔레그램이라는 개인적인 메신저 형태의 어플을 이용해서 불법 영상물들을 공유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회사가 개인 간의 메신저 내용을 사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는 아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는 빼고 일반적으로 공개된 그런 부분만 적용된다라고 답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N번방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규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임에 반해서 텔레그램은 사실 외국 계정이거든요. 국외 사업자의 경우에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어떤 성착취물, 그러니까 성착취물이라고 규정된 어떤 영상을 등록을 해놓다가 이 영상이 올라오면 그걸 방지하는 기술은 가능해도 새로운 영상물이 올라왔을 때 초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법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떤 사건,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급하게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가 이런 어떤 협박의 피해자가 될 것 같은 어떤 문자를 받았던지 연락을 받았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기에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이나 주변 가족들과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그냥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어떤 무서운 협박을 받았다, 특히나 청소년 여러분이나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맨 처음 단계,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구하세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신변보호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이메일과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